자, 두 번째 키워드, 좋은 나무를 가리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시작이니만큼 오늘은 특정 이슈보다는 특정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항상 저희 오전 프로그램에서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는 분이 이 신상원 전문가죠. 실전 투자대회 우승자 출신다운 항상 결과로 보여주는 이 우리 신상원 전문가의 시장 대응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앞서 전해드렸던 조언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것 같긴 합니다만 요새 시장이 너무 좀 어지럽고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요. 날카로운 실전 감각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또 강한 녀석들까지도 우승한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앞서 이야기해 주신 이 좋은 나무를 고르는 기준, 요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강한 녀석들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1등한 게 제일 큰 거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 그렇습니까? 네. 네, 실전 투자 대회는 제가 한 7년 된 것 같아요. 뭐 대신증권 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우승을 한번 했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뭐 잘난 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갖고 이제 제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그러는데 종목이 이제 뭐 우연찮게 잘 가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목표 주가는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소개를 드릴 때 일단은 3%라도 가요. 저번에 한번 우리가 야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뭐 드렸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뭐 제 거를 따라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갈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잘 잡는 또는 잘 보는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걸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좀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좀 시장이 안 좋을 땐 쉬는 게 좀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런다고 정말 우리가 축구 선수 또는 야구 선수인데 정말 스타 플레이어인데 슬럼프가 왔다고 해서 쉰다고 그냥 가만히 집에 가 있진 않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진 않죠. 와서 뭐 섀도우 피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러닝이라든가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주식 심화론에 나가서도 미란 앵커님하고 얘기하다 이제 말씀을 재밌게 했는데 축구 누가 제일 잘하고 제일 잘 아느냐. 주식을 토마토에서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앵커님들이다 이랬거든요. 다양한 분들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매일 단순하게라도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시장에 지금 뭐 워낙 뭐 오래 여기 계시고 그렇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앵커님은 잘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매일 얘기하는 것들은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되니, 코스닥 어떻게 되니. 그럼 그 흐름이라도 차트의 흐름이라도 한번 보고 이게 왜 내려갔을까? 그럼 오늘의 거래량이 어떻게 됐을까? 어제보다 거래 금액이 줄었을까 늘었을까? 이런 것들 체크하면 돼요. 이런 거는 뭐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환율이 올라서 이게 내린 건지 내려서 올랐는지 또는 내렸는데 환율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선물에 뭐 이렇게 뭐 몇 포인트를 어떻게 지지하는지 그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모른다고 하더라도 계약 건수라도 몇 계약이 됐는지만 좀 봐도 되고 오전에 선물 계약 건수가 뭐 한 양으로 플러스로 뭐 몇천 개 나오면 지수는 좀 눌리더라도 오후에는 개선되는 흐름도 있고 수급도 바뀌고 있거든요. 특정 종목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큰 틀을 계속 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걸 좀 보면서 내가 들어갈 타이밍이 언젠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요 지수 흐름을 보는데 항상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여기서 했나요? 그런데 이 단순한 그래프를 어린아이한테 보여줘도 산이 올라가고 있어 이럽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근데 흐름을 지금, 본다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 지금 쉬나 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수급도 안 좋다고 계속 저도 그렇지만 모든 전문가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수급이 안 좋아서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쉬는 겁니다. 굳이 왜 불나방처럼 이렇게 안 좋은데 빨간불이 나오는 종목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있다고 해서 그 종목을 막 쫓아가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올라갈 때 더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보이고 있을 때는 쫓아가면은 좀 다칠 위험이 적어요. 근데 지금은 빨간불이 다 보면은 2,500개 정도 되는 종목 중에서 거의 2,200개, 2,000개가 다 파란불인데 빨간불 난다고 쫓아가면 다칠 확률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흐름을 좀 알아도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체크만 해도 하면 되는 거고 이런 흐름을 보면서 자기 투자에 대한 기준을 또 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트레이딩으로 주식을 볼 건지 아니면 투자로서 이렇게 저점일 때 좋은 종목들 예전에 뭐 삼성전자 우리가 적금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를 나는 할 건지 이런 시장에서도 나는 그렇게 한다면 떨어질 때마다 그런 좋은 걸 지금 잡으면 돼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지금 바닥을 다지는 신호가 나오고 반도체 업황도 좀 바닥 탈출한다는 신호가 나오죠. 네. 그럼 지금 반도체는 삼성전자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어디 가서 뭐 물 떠놓고 떨어지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예. 네, 이렇게 괜찮아질 것들을 다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적금하듯이 정말 잡을 수 있는 준비. 내 종목을 내가 잡는 겁니다. 내가 그 회사의 오너가 아니어도 보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내가 예전에 창호 앵커랑 신상원 전문가가 하던 말대로 내가 사고 있었다면 이건 내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이렇게 이제 자기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시장 상황에 맞게 또는 내 욕심, 내 투자 심리에 맞는 종목을 또 골라야 되는 거겠죠. 그럼 시장 상황 지금 안 좋잖아요. 네. 네, 겁나잖아요. 쉬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마지막 한마디 좀 또 드리면 주식이라는 게 이게 위험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서 뭐 시장이 올라간다 이러잖아요. 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면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마이너스 뭐 30이든 반토막이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물론 네. 그 자를 때도 이 시장 상황이 어떤지 내 종목이 실적이 좋은지 아닌지를 보고 비중을 줄이는 건지 완전한 이별을 할 건지 이런 걸 보면서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좀 줄고 네. 손실을 감수하고 손절을 확 과감하게 해야지 우리가 다음 종목을 살 수 있잖아요. 총알이 남아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 대신 손절을 했을 때는 다음 종목을 갈 때는 목표를 좀 짧게 자주 반복하는 것도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좀 이 시장을 어려운 시장을 극복해 나가는데 유리할 겁니다. 제가 네. 토마토에 공교롭게도 작년에 8월에 제일 안 좋을 때 왔었잖아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네.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1주년 이렇게 되는데 1년이 되는데 했던 말들을 제 말보다도 시장이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 됩니다. 예, 어떤 말이 맞게 가는 건지 어떤 말이 솔직히 나한테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겠지만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근데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시청자분들이 만족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께서 실제로 종목을 고르실 때 보는 종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 이거 솔직하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생각나는 걸 좀 몇 개를 좀 하면 예. 일단은 저는 솔직히 항상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좀 정말 좋은 대형주나 이 업황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들, 대형주가 그렇게 치고 있는 것들은 저는 투자 관점으로 보라고 하지만 네. 지금 이런 시장 바닥에서 올라오고 박스 구간 그리고 박스 구간을 제대로 못 돌파하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이런 과정에서는 좀 탄력이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 그렇다면은 테마에 좀 민감하게 가는 뭐 테마주만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잘 보면 테마라는 게 별게 없어요. 뭐 자동차 테마 또는 원전 테마 이렇게 다 좋은 종목들 대형주들도 이렇게 테마에 속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쫓아가는 대장을 보면서 대장보다 더 가벼운 종목들. 이건 어떻게 보면 팁이죠.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을 잘 보시면 토마토에 와서 한 거의 250개 정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다 다른 종목이었어요. 거의 다. 근데 다 알고 보면 작은 종목도 있고 대형주. 오늘 뭐 제가 에코프로비엠도 추천을 드렸거든요. 네. 네. 큰 회사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그 종목들의 공통점은 작으나 크나 돈이 돌고 있는 겁니다. 또는 실적이 좋은 것들, 또 탄력이 있는 것들,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들, 또는 올라왔을 때 조정 구간을 마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슈, 거래량이 네. 보이는 종목들. 그다음에 또 재밌게 짧게 트레이딩 하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제가 이런 거는 권하진 않았었는데 네. 요즘 시장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시총이 작을수록 좋다. 아. 이런 것도 이제 뭐 방송에서는 좀 추천드리기가 민망한 종목들도 있고 가볍게 그렇거든요. 움직일 수 있어요. 네, 너무 가벼우니까. 근데 그거는 대신 본인이 트레이딩을 종일 할 수 있으면 그런 건 해도 되죠. 시총 작은데 대신 대주주 지분이 있어야 되고 또 대신 실적이 탄탄해야 되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대신 지금 시장에서는 살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낚시하듯이 분할 진입. 할 때도 분할로 매도하는 게 네. 저는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형주도 해도 됩니다. 네. 뭐 포스코 보세요. 그냥 막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도 큰 올라올 때 종목들이. 성큼성큼 하이닉스도 막 올라오고 네. 대형주라면 돈이 몰려 있을 때, 그 섹터가 움직이는 게 보일 때,
또 특히 뭐 반도체를 한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이런 거 참고하면서 네. 이렇게 하는 게 좀 팁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보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트레이딩 관점이라고도 말씀도 해주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우리가 이 기술적인 분석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 특성에 대한 힌트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네. HTS를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조건 검색이라는 이제 검색식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제가 월요일 날 이제 공개 방송을 매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꼭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래량이 20일간 우리가 이제 한 20일 정도를 단기로 보니까 그 안에서 거래량이 이 골든 크로스라는 거 있어요. 뭐 차트만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거래량 일봉만이 아니라 거래량도 그렇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네. 나만의 내 조건에 맞는 거를 검색식으로 한번 만드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게 팁이라면 팁이고요. 그거는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좋은 나무, 여기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차트로 몇 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종목을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뭐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뭐 LNF 이런 종목들이 먼저 좀 떠오릅니다. 전 예. 차트가 이제 차트보다는 이렇게 종목을 아예 올려놨는데 이 종목들이 뭐 다 좋다 이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최근의 흐름에서는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고 이 회사 말고도 더 많습니다. 예. 또 이 회사들 중에서도 이미 열매를 좀 어느 정도 맺어서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대창단조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강한여수 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일단은 실적이 계속 꾸준히 상승해요. 3개년 동안. 예. 그리고 이제 뭐 CS 베어링은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았는데 해상 풍력에 대한 그 이슈가 또 맞물리고 또 안 좋았던 실적을 다 극복해 나가고 있고 올해 네. 그 안 좋았던 실적에 2배, 3배를 뛰어넘는 영업이익도 예상이 되는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잘 한번 보시면 거래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뭐 말해 뭐해 이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영업이익이 한 25% 30%가 잡히면서 계속 바닥을 올려가서 지금 뭐 시장 때문에 횡보를 하지만 어쨌든 전망도 괜찮습니다. 뭐 YM텍이라는 회사도 뭐 회사 실적 좋고 또 전기차 관련 그리고 또 특히 요즘에 전력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살살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저스템 이거는 뭐 세계 1위 과점. 근데 2차 전지 이제 진출하고 있고 네. 뭐 다양한 증권사에서 평균적인 이 목표가가 나온 것만 해도 벌써 현재 주가 대비 2배입니다. 네. 이미 뭐 저는 추천해서 2배가 올라와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JI테크라는 거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에서는 좀 강소기업에 들어가고 예. 또 뭐 YIK 여기는 샘 CNS가 얼마 전에 좀 급등을 좀 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주주이기도 하고 엑시콘하고도 이제 이 회사가 셋이 맞물려서 움직이는데 삼성전자가 지분을 이제 11.7% 정도 투자를 했고요. 예. 뭐 덕산 A메탈은 마이크로 숄더블 분야에서는 뭐 세계 1위고 또 제가 이제 오전 풀에서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거의 한 40~50% 이미 열매를 좀 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실적이 적자였는데 매출은 전년 대비 2배가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번 돈을 시설 투자를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그거를 다시 회수하는 권년이 되겠죠. 네, 그럼 앞으로도 한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말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는 네, 항공주 LCC. 맞습니다. 네, 다 비슷하게 갑니다. 에어부산, 뭐 티웨이 항공, 특히 대한항공. 예. 안 좋은 과정에서 안 좋은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합병도 잘 안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정말 잘 다지고 얼마 전에 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실만 하고 또 조선주 관련해서는 네. 지금 현대미포조선만 아직 빛을 못 보고 있는데 네.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성광밴드, 태광, 그다음에 작은 종목 중에 1승이라는 앞서 종목. 언급해드렸던. 네, 그리고 저번에 또 장마 때문에 말씀드렸던 뭐 한도크린텍. 네. 이 회사가 대부분의 그 정수기 회사의 필터를 만들고 실적도 좋고 또 이제 그때도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말씀드렸던 뭐 아시아 종묘 마침 오늘 또 거래가 다시 오랜만에 나오면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 종목만이 아니고 이 종목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나 이미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거나 또 최근에 관심을 좀 받거나 세계 1위 뭐 이런 게 좀 공통적으로 있는 종목들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공통점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종목 찾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위클리 투자 뉴스 두 번째 키워드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을 만한 어떤 특별한 기준, 여러분이 종목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